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최근 이 방송과 연예계를 돌아보면 전 이 두 글자가 가장 도드라진 것 같아요. 폭로. 폭로입니다. 폭로. 최근에는 그 이혼한 남편 이영범 씨를 향한 노유정 씨의 폭로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앞서 다뤘던 박군 씨의 폭로, 이거 말고도 이제 제3자가 아니라 연예인들이 나와서 직접 자신의 경험담이라는 폭로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부 유튜버들의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거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연예인들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본인 등판, 전현직 연예인이 직접 이런 수식어를 달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크고 이 내용이 기성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로 뒤에 검증이라는 키워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폭로는 통상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수반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라고 폭로를 했는데 그 얘기가 실제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증발해 버렸다는 거죠. 자, 과연 이 폭로 공화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유정 씨 사안을 짚어볼게요. 개그우먼 노유정 씨가 전 남편 이영범 씨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노유정 씨가 지난 10월 29일 유튜브 채널 푸하TV의 웹 예능이죠. 이 심야 신당에 출연해서 미운 여성이 있다. 결혼 파탄의 씨앗이 됐다. 그분이라 하고 싶지도 않다. 그 여자라면서 이영범 씨의 불륜 상대라며 한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다며 상대를 정조준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죠. 물론 그 상대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죠. 우선 진행자인 정우근 씨 역시 배우 출신이죠. 지금은 무속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아이가 없고 우리보다 한 살 많지 않냐, 과거 그 사람이랑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온라인에서는 문제의 불륜 상대 여배우가 누구냐는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는데 동갑인 정우근과 노유정 씨보다 한 살이 많고 정우근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했다. 게다가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는 여배우 등 구체적인 언급을 토대로 해서 이 네티즌 수사대가 여배우 A를 지목했습니다. 정말 A가 문제의 그 불륜 여배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티즌들은 A씨의 SNS에 찾아가서 해명을 요구하고 비난 댓글을 잇따라 달기도 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영범 씨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례적이었어요. 왜냐면 노유정 씨가 이 불륜을 언급한 얘기는 꽤 됐는데 이영범 씨가 직접 입장을 낸 건 지난 2015년 이혼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영범 씨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여배우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떠도는 허무맹랑한 말들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 여배우와 바람을 피웠다느냐는 그런 사실을 없습니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전면 부인한 거죠. 그리고 이에 경고합니다. 지금 저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개설자들을 즉시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악성 댓글을 쓴 사람들은 모두 삭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인격살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법적 조치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영범 씨의 전면 부인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냥 반박만 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그냥 일방적인 주장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노유정 씨가 폭로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어떤 근거와 증거를 댔나요? 역시나 노유정 씨의 말 역시 주장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정말로 억울하고 내가 이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면 주장을 기반으로 한 폭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하라고요. 그런데 일단 노유정 씨의 폭로가 있었고 사람들은 왜 노유정 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일까요? 그 이유를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유정이 더 자주 많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노유정 씨가 이영범 씨의 불륜 대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4월 이혼한 노유정의 파경토식이 2016년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고, 당시 노유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결혼 후 첫 애를 가졌을 때 외도를 했다. 심지어 그 상대가 저와 잘 아는 동료 배우였다. 그 여자는 미혼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 유부녀가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언급했는데 당시 이영범 씨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에이, 설마 없는 얘기를 저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근거 없는 맹신입니다. 자, 노유정 씨도 유명인인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추측인 거죠. 오죽 억울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라는 동정 여론이 적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사실관계가 만약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영범 씨는 왜 그동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냐는 반응입니다. 자, 노유정 씨의 주장은요, 이영범 씨가 더 이상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와서 입장을 내면서 모 여배우와 바람을 피웠다느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전 와이프잖아요. 게다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를 상대로 이같이 대응을 한다는 게 아이도 보는 상황 속에서 가족된 도리로 보기 힘들 수도 있고, 또 더 큰 이미지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노유정 씨와 이영범 씨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게 사실인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두 사람 얘기가 전혀 다르고 부부관계잖아요. 이걸 과연 제3자가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위험한 폭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폭로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배우 허이제 씨가 최근에 걸그룹이죠. 크레용팝 출신 웨이의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서 지난 9월 여배우가 푸는 역대급 드라마 현장 썰이라면서 다양한 갑질들을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함께 허이제 씨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유부남 배우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폭언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연예계를 은퇴한, 본인이 은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 문제의 유부남 배우가 누구냐를 두고 추측이 난무했고 몇몇 배우들의 리스트도 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배우가 지목을 받았죠. 그러자 이 배우의 팬클럽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결국 허이제 씨는 이 채널을 통해서 누군가를 저격해 공격하기 위한 제작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녀 사냥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유야무야 된 거죠. 또 10월 30일에는 개그우먼 이세영 씨가 과거 연애 프로그램 리포터 시절 자신의 손에 껌을 뱉은 여배우가 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또 배우 고은아는 2010년에 동생인 가수 미르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신인 시절 한 작품에서 만난 여배우가 자신과 스태프의 사이를 이간질했다. 또 다른 선배 연기자가 영화제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를 뺏어갔다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죠. 자, 폭로 사례를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는데 이 폭로 다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유튜브 채널입니다. 왜 유튜브일까요? 저도 이 올데스타 말고 기성 채널에서 여러 방송을 해왔는데 TV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중에도 적지 않은 폭로들이 나옵니다. 돌발 발언인 거죠. 왜냐면 말을 하다 보면은 수위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 자기의 출연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자꾸 센 발언, 센 에피소드를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종 방송을 나갈 땐 통편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녹화 현장에는 분명히 들었는데 방송엔 안 나가서 작가 PD에게 직접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답은 한결같았어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사이기 때문,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성매체 TV는요, 방송법의 관리를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폭로가 화제를 모으죠. 만약에 TV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 논란이 됐다.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적 제재를 받으면 감점을 받게 되고 나중에 방송 권리를 다시 받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방송의 중립성,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거죠. 그러니 방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제작진이 편집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는요? 법의 사각지대예요. 현재 있는 방송법으로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물론 본인 입장에선 사실이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폭로를 할까? 조회수가 폭증하고 그게 곧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들의 폭로를 소비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억울함을 토로한 걸 수도 있는데 대중들에게는 그냥 가십으로 전락을 합니다. 자, 연예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폭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누구냐? 가해자를 색출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M1 사람들을 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폭로할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심정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체 없는 이니셜이나 누군가를 애매하게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요. 말씀대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지 못하고 폭로를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사과를 받아내기보다는요. 보복성이 짙다는 의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고 대중 역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재미로 소비하고 말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폭로는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앞서 박군 편에서 얘기를 했죠. 박군이 요새 가선 안 되는데 많이 다니냐 하면서 여러 폭로가 나온 채널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군 측은 어떻게 했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잘한 대처라고 했죠. 에이, 고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고소를 하면은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를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선 내가 왜 그 주장을 하게 됐는지 근거를 대야 되고 정말로 근거를 대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사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여론이 더 지지를 해주겠죠. 이걸 누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폭로는 저는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폭로가 나왔을 때 침묵하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고 일단 나온 폭로는 계속 검색이 되고 근거가 남아요. 그래서 곧바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 요청을 하세요. 사실이 아니니까 바로잡아달라. 언론사면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데 나는 사실이 아니어서 억울하다. 그럼 바로 법적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이미지에 지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보도 혹은 허위 주장, 폭로가 나왔을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통해서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